라이브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거의, 아무리 못해도 한 두 달? 두 달 정도는 제가 거의 라이브 못했던 것 같고, 영상도 제가 못 올렸죠. 제가 10월을 거의 한국에 없었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거의 영상을 못 올렸고, 제가 아무래도 다른 대량동 유튜버분들이랑은 다르게 저는 이제 PD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PD를 안 쓰다 보니까 또 영상 편집자도 없어요. 저는 제가 기획해서 제가 대본 쓰고 제가 촬영하고 제가 편집하느라 요즘엔 제가 이제 막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를 조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그냥 뭐 편집자든 PD든 뽑아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처럼. 아, 파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뭐 다양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량 등록도 요즘은 그래도 사업이 조금 진전이 되어 가는 느낌이어서 대량도 그렇고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도 그렇고 좀 물론 이제 브랜드는 이제 대량이랑 달리 미래가 정해져 있진 않은데 그래도 요즘 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에다 한잔 하시냐고요? 제가 라이브 끝나면 항상 그래도 간단하게 뭘 먹기는 해요. 아니, 간단은 아니죠. 좀 헤비하게 먹긴 하는데, 실제로 말을 많이 해서 배가 고픈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좀 끝나고 저한테 보상을 줘야 제가 라이브를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글쎄요, 뭐, 좀 이렇게 배달음식을 보긴 했었는데, 뭐, 치킨, 피자 이런 거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아마 회나 그런 걸 먹지 않을까요? 회나 육회 이런 걸 수도 있고.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제가 정말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이 영상이 아무래도 제가 옛날에는 좀 이렇게 영상을 좀 이렇게 막 올렸었어요. 그냥 그날 대본 쓰고, 그날 대충 찍어서 이렇게 대충 올렸었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영상 퀄리티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차라리 라이브를 할 때 컨텐츠를 같이 만들어내는 게 요즘에 저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오늘도 컨텐츠를 세션을 한 2개 정도 가져왔는데, 그럼 적어도 이제 세션 2개랑 이거 라이브에서 한 3개 정도면은 1, 2주에는 버틸 수 있으니까. 못해도 라이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싶기는 해요.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뭐 라이브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드릴게요. 뭐 최근에는 뭐 대량을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대량 쪽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 뭐 출장 중에 있어서 뭐 궁금한 점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처럼 라이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질문이 많이 없어가지고 정말 하고 싶었던 질문 있으면은 아마 답변은 제가 지금 가장 성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나중에 한 30분 지나고 질문이 막 올라오면은 한 질문 한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길게 드릴 수가 없어서 되나? 일하다가 유튜브 보게 될 때가 많은데 일에 집중하는 방법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런 질문이 대량에서 유독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대량 등록도 오래 해봤고 유튜브도 해봤고 뭐 요즘 브랜드나 이런 일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다른 일을 할 때는 집중력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가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든가 그러면은 일이 막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쓰진 않거든요, 솔직히. 예를 들어 뭐 영상 대본을 쓴다. 혹은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하잖아요. 근데 라이브 할 때 사실 집중력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말로 그 대량드롱에서 그 상품 가공 작업이 집중력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제가 살면서 해왔던 그 어떤 일보다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한 단순 반복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창의력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여가지고 솔직히 저도 대량 가공할 때는 그 행복한 고모님처럼 쉽진 않긴 했어요.
일에 집중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냥 집중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하고, 안 될 때는 그냥 안 되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최소한 지키려고 했던 거는 시간은 좀 이렇게 잡아서 했어요. 예를 들어 뭐 1시간이 있다고 치면은 뭐 1시간 10개를 하겠다. 그럼 10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쉬더라도 10개를 다 하고 쉬고. 근데 이제 이런 시간 제한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은 진짜 유튜브 2시간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좀 걸어 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솔직히 힘듭니다. 대량 가공 정말 많이 머리 써야 돼요, 진짜. 김태진은 저는 여기 키워요. 예. 김태진님, 현재 전업으로 하는 중인데, 첫 달 100만원 이하, 둘째 달 300대, 이번 달 8일까지 110만원 정도로 판매했는데 많이 더딘 편일까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주셔야 돼요, 저한테. 지금 상품 수가 몇 개이신지랑, 그리고, 지금 뭐 전업인지 부업인지, 하루에 몇 시간 투자인지 이거를 같이 알아야 제가 좀 판단 드릴 수 있거든요. 매출만 보고는 좀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첫 달 100만원, 뭐 둘째 달 300이면은 일단 전업이고 부업이고 떠나서 잘 하고 계신 게 맞기는 해요. 그리고 이번 달 8일까지 110이면은, 이번 달에도 한 잘하면 400, 500은 나오실 것 같거든요. 나중에는 속도가 더 빨라지실 거예요. 그래도 월 매출 500 찍는데도 오래 걸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뭐 이셀러스니 뭐니 배우느라 시간을 많이 썼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빨리 올라갈 거예요. 네, 젠님, 지금 5,000개 정도 가공한 상태인데 하루 평균 2~3건, 많은 날은 5~6건 정도 주문이 들어옵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검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충 판단을 드리면 제가 0.2%는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0.2%면 어떤 말이냐면은 내 상품이 지금 5,000개면은 1%에 50개죠. 그러면은 0.2%면은 10건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10건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루 평균 2~3건이라고 하시니까 평균보다는 지금 많이 떨어지신 편이에요. 그래서 가공의 퀄리티를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공을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쵸. 5,000개 정도 채우셨으면은 기존 가공 상품 키워드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필수. 5,000개 정도만 하셔도 돼요. 바망님, 혹시 도매처 찾는 팁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랑 비슷해요. 좋은 상품을 찾는 팁이 있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제 기준 같은 게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대장을 주느냐, 뭐 어떤 카테고리이냐, 이런 기준들은 있는데 결국은 손품입니다. 손품. 계속 찾아보고 10페이지, 20페이지까지 가보고 해야 돼요. 근데 초반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대장이 없는 도매처들은 다 못하게 되거든요. 초보분들은 개발 지식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근데 남들 다 하는 도매처 해도 매출이 나와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그렇게 남들이 하는 도매처여서 안 된다 이런 편견은 없애셨으면 좋겠어요. 초반에는 그냥 남들 다 하는 도매처 하셔도 됩니다. 김태진님, 8월 시작했고 상품 수는 현재 4,700개.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 전업이시네요. 그러면은 근데 8월, 9월, 10월 한 3달 정도 된 거잖아요. 와, 진짜 열심히 하셨다. 왜냐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가공 속도가 느릴 텐데 이셀러스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고 상품 등록 배우는 과정에서 지금 3달 동안 4,700개면 진짜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매출도 이번 달에 한 4~500은 나오실 테니까 평균 정도 됩니다. 예, 5,000개 매출 500 정도면은 평균 정도라서 되게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 평균이란 거는 모든 사람들의 평균인데 김태진님 같은 경우에는 첫 3달 평균이 다른 업계 사람들 평균이랑 비슷한 거니까 아마 앞으로 더 나아질 거예요.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매출 1,000만원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11월에 열심히 하신다면은. 아, 다니엘 쿤님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유튜브를 안 하니까 모든 게 줄어들더라고요. 유튜브 구독자도 줄고 조회수도 줄고, 조회수가 주니까 당연히 뭐 전자책이나 강의도 다 줄고.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좀 브랜드 쪽에 많이 힘을 쓰고 있어서, 또 기존의 대량 등록 사업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는 정말로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유튜브를 좀 전담으로 맡아서 해주시면. 김태진님, 5,000개가 돼서 사업자를 내야 하나 만 개를 뚫어봐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고요? 만 개 뚫어야 돼요. 사업자 하나당 무조건 1만 개는 채워야 됩니다. 최소. 아마 옥션 지마켓 때문에 저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11번가랑. 근데 태진님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11번가는 6개월 월 매출이 500이 넘어야 되는데, 태진님은 진짜 시작한 지 3달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좀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방식은 솔직히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브랜드 제품을 마진 없이 팔던가, 혹은 손해보고 팔아도 돼요. 조금 정도는. 혹은 진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가구매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옥션, 지마켓, 11번가 이런 데는 가구매를 그렇게 엄하게 잡지 않아요. 네이버만큼. 그래서 부족한 만큼 가구매 때리면은 뚫리긴 합니다. 솔직히 초반에는 좀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막 첫 3달, 4달 때는 그게 매출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만약 태진님이 그게 너무 힘드시다면은 우선은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5,000개를 채우시고, 그 다음 5,000개가 쌓이면은, 그러니까 쌓여가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시가 뚫릴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게 누적이 되니까. 그럼 그때 세 번째 5,000개가 그쪽 1사업자로 들어가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귀찮으면은 그냥 가구매 하기도 했어요. 바망님, 그렇죠. 대장 안 주는 도매처 크롤링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죠. 근데 대장 주는 도매처를 거의 다 했다고요? 쉽지 않을 텐데. 그럼 매출이 지금 월 매출이 1억 원 나와야 될 거예요, 아마. 월 매출이 1억. 왜냐면 저도 대장 주는 도매처 안 했거든요. 젠님, 키워드 검토 시에는 기존에 업로드한 상품명들을 수정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거기서 그냥 공부랑 데이터 분석만 하고 다음 상품들의 그걸 반영을 해요. 굳이 기존에 올렸던 거 수정하진 않습니다. 김태진님, 아니에요. 업체 끼지 마세요. 그냥 혼자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다른 컴퓨터로, 그리고 본인이 아닌 다른 뭐 가족이나 그 다른 분들 있잖아요. 뭐 남편분이 될 수도 있고 와이프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걸로 상품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약에 지금 1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1,000원짜리, 아니 그 내가 100만 원짜리 상품 올려가지고 그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물론 그 100만 원에 대한 수수료가 붙을 거고, 또 거기에 더해서 그 매입 부가세 그걸 못 받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가세도 내실 텐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초반에는 그렇게라도 뚫어야죠. 아니면은 광고를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뚫릴 거예요. 어지간하면. 대신 이제 광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로아스가 안 나오면은. 대신에 애초에 지금 목적은 광고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광고를 통해 매출을 올려서 마켓 등록 개수 제한을 뚫는 게 목표이니까 그냥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그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광고 효율이 얼마나 나올지에 따라서 이게 광고를 돌려서 뚫는 게 더 손해일 수도 있거든요. 가구매하는 것보다. 광고 효율이 잘 나온다면은 제일 좋겠지만은 버퍼링 있어요? 혹시 계속 버퍼링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일단 한 1분 정도 기다려 볼게요. 버퍼링 있다고 하시니까. 돼지장군님, 이제 슬슬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게 떨어지는 순수익이 정상기간 차이나 발주를 위한 재투자 등으로 인해 계산이 잘 안됩니다. 팁이 있을까요? 저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산하는 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처음으로 정산을 합니다. 저는 매출을 올리는 데 집중하지 대량 등록을 그거를 굳이 정산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프로그램의 매출은 다 찍히고 애초에 그 현금 흐름이 매출이랑 기간이 다르잖아요. 정산 시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걸 한다고 한들 얻는 게 없습니다. 어차피 프로그램으로 이번 달 매출은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번 달에 얼마를 남겼는지를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애초에 기간이 달라서 보기도 힘들어요. 그거 맞추기도. 어차피 부가세 신고할 때 되면은 총 매출과 총 매입이 잡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질문이 안 올라오는 거 보니 버퍼가 심한가 보네요. 잠시만요. 다행이네요. 다시 됐구나. 그러면 김태진님 맞습니다. 예, 정확해요. 물론 소득세까지 하면은 더 크게 손해를 보긴 하겠지만은 매출이 적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소득세가 구간이 낮아서. 몰파님 CS 아톡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아톡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지금 몇 분 정도 들어와 계신지 알려줄 수 있나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그 화면 때문에 확인을 못해서. 돼지장군님, 꾸준히 팔리는 상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고르 나가나요? 저는 고르 나갑니다. 물론 그 와중에 꾸준히 팔리는 것들이 있긴 한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는데 막 2달 잘 팔렸다가 안 팔리는 제품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애초에 대량이라는 이 사업 자체를 그냥 안전한 캐시카우를 만든다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몇 개의 특정 상품들의 매출을 끌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량에서는. 그럴 거면 수동을 했죠. 54명이요? 50명 정도? 확실히 라이브를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많이 적게 들어오긴 했네요. 제가 그래도 라이브 하면은 그래도 많을 때는 150명에서 많이 안 들어왔던 100명 이 정도는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 좀 질문 화력이 약하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몇 명 정도 들어오셨는지. 평소보다 질문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뭐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겠죠. 너무 안 했으니까 뭐 솔직히. 대장 안 주는 곳이요? 크롤링을 배워가지고 긁으시면 됩니다. 예, 그것밖에 없어요. 공부하셔야 돼요, 코딩을. 코딩을 공부하시거나 혹은 크롤링 프로그램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요 최후의 방법은
크몬 같은 데다가 크롤링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이트 URL 준 다음에 이거 데이터 뽑아주세요 하면은 견적 나오거든요. 아마 뭐 싼 데는 막 5, 6만원? 비싸도 한 10만원 안쪽으로는 아마 해결될 거예요. 사이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뽑아서 사업을 가공을 시작할 수는 있는데, 다음에 뭐 가격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또 뽑아야 되니까. 근데 그분한테 이제 또 뽑으려면 안 해주실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호하는 카테고리요? 그냥 생활용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반 생활용품. 폴리님, 해외 구매 대행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가전, 버퍼 걸려요? 좀 심하면 말씀해주세요. 저 이게 지금 노트북이 아마 수명이 다 해가는 것 같네요. 품단종 안 주는 것도 하시나요? 어지간하면 안 하긴 하는데, 다른 게 완벽하면은 무시하고 합니다. 항상 도매처라는 거는 사람처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여서, 크롤링 대우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물론 저는 이제 크롤링을 완벽하게 배우진 않았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대량 등록 그 이셀러스 저희 처음에 배우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 할 수 있는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매출이 초반에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공해서 매출을 빨리 올려도 모자랄 판에, 이미 대장을 제공하는 도매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크롤링을 배우다가 하루에 대여섯 시간 쓰는 걸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이게 매출이 좀 되고 2, 3천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공부하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는데, 대신 매출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가공은 안 하고 그 크롤링부터 하고 있는 거는 약간 순서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솔직히. 왜냐면 매출이 빨리 올라야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장 주는 도매처로 해도 매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매출을 먼저 빨리 올려놓는 게, 이 사업을 그래도 접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원동력이 될 거예요. 내가 막 지금 매출도 200만 원 나오고 순수익이 50만 원도 안 되는데 그 크롤링 배우느라 하루 시간 다 쓰고 있으면은 현타가 안 올 수가 없거든요. 등록하고 나서 안 팔리는 상품들은 삭제 후 재등록을 하나요?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팔리면은 안 팔린 대로 냅두는 편이에요. 저는 언젠가는 팔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왜냐면 저의 대량 등록의 철학은 여러 개가 고루고루 팔리는 게 제 철학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팔렸다고 하더라도 내일 팔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냅두는 편입니다. 저는 애초에 대량에서 정말 소수의 제품들이 매출을 다 끌고 가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젠님, 옥지 광고가 효율이 없다고요? 효율을 높여볼 방법을 생각을 해야죠. 저도 그냥 광고 집행만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저희 방에서 정말 광고를 깊게 파신 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를 되게 해요. 제외 키워드도 걸고 효율 안 나온 상품들 광고에서 빼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샤플링과 플레이오토요. 그냥 편한 거 쓰시면 되는데 저는 플레이오토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통계를 보기가 너무 쉬워서요. 저는 통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샤플링과 풀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 당연히 샤플링이 저렴합니다.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아요, 샤플링이. 근데 그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샤플링은 그 주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불러오고 플레이어토는 그 데이터를 내부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2023년 전체 매출을 보고 싶다. 그럼 풀토는 그 내부 서버에 저장돼 있어가지고 그냥 1초 만에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내부 데이터니까. 근데 이제 샤플링에서 1년치 데이터를 보려고 하면 1년치를 불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워낙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저는 이제 회사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직원들 데이터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버퍼링 걸리는 게 싫어서, 저는 그냥 월 3만원 더 내고 풀토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은 프로그램이냐를 치면은 플레이어터가 맞아요. 근데, 가격 대비 더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무승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풀토가 비싼 만큼 더 좋은 거라서 가격 대비로는 샤플링, 그냥 가격 상관 안 하고 좋은 거는 풀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동환님, 이거 되게 진짜 좋은 질문이네요. 멀파님이 보시기엔 대량 등록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나요? 아니면 줄어드는 것 같나요? 이걸 솔직히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솔직히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제가, 저희 뭐 경쟁자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야 뭐 조회수는 이제 중첩되는 거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왜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만큼 많이 접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고 접고 들어오고 접고 들어오고 접고 이런 식이어서 영상 조회수나 이런 것들은 늘어날지 몰라도 업계에 남아있는 사람의 숫자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특히나. 물론 이제 올라갔던 시기가 있죠. 저도 유튜브를 2021년에 시작했고 뭐 그 당시에 대량동 유튜브가 막 동시에 여러 개가 생겼었으니까 그때는 좀 늘어날 수 그때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막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일단 이 스마트 스토어 자체의 인기 자체가 죽었어요. 쇼핑몰 자체가. 요즘 유튜브 조회수 되게 안 나오거든요, 이쪽 업계가. 옛날에는 막 신사임당님 처음 나오고 그랬을 때는 막 월 매출 몇 억 하면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은 스마트 스토어 붐 자체가 죽었어요. 왜냐면 애초에 그때 시기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사업이 엄청 몰렸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또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 온라인 유통업계 자체의 트래픽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업계에서 유명하신 채널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채널도 있는지. 그 채널 조회수를 먼저 보세요. 거의 2019년, 20년 때 그때에 비하면은 거의 반의 반타작이 났습니다. 그래서 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배송비는 유료가 좋을까요? 무료가 좋을까요? 이거 좀 그때그때 다른데 잘 모르겠으면 유료 하시는 게 편해요. 그렇게 솔직히 큰 영향 안 미칩니다. 새로운 도매처를 가공하다 보면은 전 도매처와 비슷한 상품이 나오는데 전 합니다. 대량으로 데이터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어도 매출 똑같이 낼 수 있어요. 저는 심지어 제가 했던 도매처를 직원한테 똑같이 시킨 적도 많습니다. 그래도 매출이 똑같이 잘 나와요. 상품 등록수 5,000개에 월 매출 500 정도 나옵니다. 레벨업을 하려면 등록 수 늘리는 거 말고는 뭘 하면 좋을까요? 광고도 빼고요. 일단 광고를 뺄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너무 좀 방법이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5,000개 월 매출 500이면 가공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균 정도거든요. 가공을 더 잘할 방법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1만 개 때는 월 매출이 1,500 정도 나오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마켓 최적화도 해볼 수 있을 거고, 내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뭐 어떻게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서 뭘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정말 무궁무진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월 매출 500이면 아직 그렇게 높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막 크롤링까지 배우고 뭐 하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오바 같고, 우선은 가공 퀄리티를 올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빠를 것 같아요. 호아님, 악의적으로 상품명을 베껴서 카테고리로 묶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거는 제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저보다 더 고수인 분들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면,
악의적으로 상품명을 베껴서 카테고리를 묶었다고 치면은 아무 상품이나 묶지는 않을 거예요. 그 상품이 잘 팔리고 있으니까 묶는 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량에서 어떤 특정 소수의 제품들이 매출을 끌고 간 형태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나가게 된 상품을 누가 카테고리를 묶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개 제품이 한 개씩 팔리는 구조로 저는 이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매출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거를 대처하기 시작한다면 대처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그 대처 자체가 저는 별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래봤자 그게 전체 매출에 얼마 안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응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매번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발견할 때마다 족족 그것들에 대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 시간에 가공해서 매출을 올리고 그 정성이 있으면은 저는 소수 등록에 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 시간을 빼서. 그냥 저는 대량은 대량답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거 대처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초반에 말씀을 드린 거고. 쿠팡이 다른 커머스 앱이 매출이 떨어지는데 정상인가요? 뭐 정상 비정상으로 단어를 쓰기엔 좀 애매할 것 같고 업계 평균이 지금 그렇기는 합니다. 저도 쿠팡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꼴찌인 것 같아요. 인터파크 제외하고. 그러니까 옥션, 지마켓, 11번가 네이버 쿠팡 중에는 쿠팡이 꼴등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진짜 2등 정도 했었거든요. 이게 2021년에 쿠팡 매출 되게 잘 나왔어요, 진짜로. 그때는 진짜 쿠팡 매출이 제 매출이 한 30% 됐었는데 요즘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쿠팡. 이게 쿠팡은 심지어 광고 효율도 엄청 안 나와서 저를 포함한 다른 대량 고수분들도 쿠팡에선 다들 대부분 답을 못 찾은 것 같아요. 대량 등록에서요. 일반 소수 등록 말고. 이미지는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만 사용합니다. 굳이 수정 안 해요. 누구님,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해외 소싱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중이라 요새는 1688로 소싱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현장에서 소싱하는 게 정답인지요? 정답, 비정답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1688로 해서 매출 잘 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소싱하는 만큼 압도적인 강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왜냐면 내가 직접 갔으니까. 우선 내가 제품을 직접 보고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그리고 현장을 가게 되면은 현장 사람들과 친해져요. 그 공장이나 좀 이렇게 작은 회사면은 사장님이랑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OEM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고른 것만큼 제품 퀄리티도 높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공장들은 1688이 잘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이렇게 사입 쪽 하시면 알게 될 텐데 좋은 공장들은 잘 안 해요. 1688이나 그런 것들을. 안 좋거나 좀 이렇게 애매한 매출이 나오거나 그냥 이렇게 그저 그런 제품들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당연히 현장을 돌아다니면은 가격도 훨씬 싸게 가져올 수 있어요. 적어도 1688보다 30% 이상은 쌉니다. 근데 대신 이건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내가 현장에 가서 막 사람들이랑 그렇게 부딪히고 하는 게 내 성격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차라리 1688이 낫습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은 현장에 막상 간다고 하더라도 드라마틱한 결과를 못 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정말 해외 돌아다니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부담감이 없다. 그러면은 현장을 가는 게 당연히 훨씬 더 메리트가 크죠. 배우는 것도 많고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진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배대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1688 소싱은 사실 3일이면 가르치면 합니다. 그냥 1688에서 그냥 상품 찾아가지고 그 배대지 업체한테 그 홈페이지 URL만 주면 다 해주거든요, 배송까지. 그래서 1688로 소싱해서 팔 거라면은
그거는 소싱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판매를 잘 하셔야 돼요, 판매를. 왜냐면 1688 소싱은 사실 소싱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감이 있어서, 그거는 판매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직접 나가서 하는 현장 소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싱 자체가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속성값을 넣어줘야 노출에 유리하다고 하던데, 이셀러스는 속성값 입력이 어려운데요. 그쵸? 예. 전 수동으로 입력해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대량이랑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상품수 개당 매출 1,000원 정도에서 1,500원, 2,000원까지 더 도약하려면 상품명 가공의 어떤 부분을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고객이 어떤 식으로 검색해서 내 물건을 사는지 패턴을 알아야 돼요. 공산품을 낮은 단가로 생산했던 중국이 선진국화되면서 인건비가 비싸졌는데 다음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혹여 그런 국가가 나오지 않아 제품들의 단가 자체가 더 높아져서 사람들의 구매력이 전체적으로 낮아지지 않을까요? 이건 확정입니다. 확정. 다음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확정이에요. 그냥 이거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예요. 인도가 그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인도를 갔다 왔던 거고, 실제로 지금 인도에서 저희가 OEM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인도는 중국보다 난이도가 높죠, 아직은. 왜냐면 거의 2005년대 중국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보다 더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더럽고 공기질도 안 좋고 사람들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대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다 힘든 만큼 경쟁력이어서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인도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세계 공장이 될 게 확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들어가서 어떤 네트워크를 다져 놓는다면은 그 네트워크만으로도 한국에서 돈을 꽤 벌 겁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할 테니까. 근데 저는 아직은 2023년 기준으로는 그래도 중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 10년을 본다면은 인도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도가 인건비가 싼 건 맞는데 제품이 싸진 않아요. 솔직히 제가 가본 결과, 제가 말하는 그 가격이란 거는 퀄리티 대비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퀄리티 기준으로 봤을 때 인도가 아직은 그렇게 안 싸요. 왜냐면 공장들이 예전 중국 성장했을 때처럼 막 공장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 생겨나고 그래야 기술력도 올라가면서 그게 다 되는 건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긴 한데 막상 가격을 보면은 그렇게 우악할 만큼 싸진 않습니다. 아직은. 꿈꾸는 거인님, 상품 등록할 때 상품명 작성하고 남는 키워드를 여러 개.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대표님은 월 매출 얼마 때부터 순수익 쌓이는 걸 느끼셨나요? 저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벌었던 돈은 사업 투자에 다 썼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뜨긴 하죠. 매출이 얼마였고 매입이 얼마였고, 그래서 얼마를 벌었네라고 수치상으로 보이는 건 있는데 제가 그걸 느꼈던 적은 없어요. 다 투자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월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면요, 순수익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입 비용이 계속 들어가서 순수익이 쌓이고 있다는 거는 매출이 정체했다는 뜻이에요. 대량 등록 기준으로는. 저처럼 다른 사업을 같이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대량 등록만 하는데 순수익이 쌓인다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초보분 때는 특히나.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Q&A를 받고
쓰러질 뻔했네요, 조명이. 됐다. 제가 준비해온 세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세션을 이번에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채팅을 좀 줄일게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세션은 대량 등록은 디지털 노가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이 디지털 노가다란 말을 제가 대량 등록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실제로 유튜브에서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도 최근에 있었고, 뭐 이런 디지털 노가다란 말이 저희 대량 등록 단톡방 안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량 등록은 과연 디지털 노가다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량 등록 지난 3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대량 등록이 디지털 노가다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yes or no 둘 다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량 등록은 디지털 노가다가 맞다는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보통 내세우냐면은 첫 번째로는 반복적인 상품 등록을 해야만 매출이 올라간다. 아마 이 1번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량 등록을 디지털 노가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결국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워드를 바꾸는 그 과정, 이미지를 바꾸고 카테고리 바꾸고 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건 노가다다라고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반복적이기 때문에 일이 지루한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량 등록은 상품 수가 쌓이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소수 등록 같은 거에 비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뭐 내가 이번 달에 월 매출 1,000만 원이었는데 다음 달 3,0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어지간해서는. 당연히 개수가 늘어난 만큼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형식이어서 폭발적인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디지털 노가다다, 이렇게 보는 논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누구나 정석대로 시간 투자를 하면은 다 돈을 번다. 이것도 사람들이 또 대량 등록을 노가다로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사업은 솔직히 10명이 사업을 도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은 5년 내에 폐업률이 진짜 한 7, 80% 될 거예요. 사업을 시도를 하면은. 근데 대량 등록이란 이 사업은 열심히 내가 시간 투자해서 업계에 들어오면은 돈을 솔직히 좀 거의 모두가 다 벌게 돼요. 정말 열심히 했다면 정석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래서 사업을 안 보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업이면은 랜덤성이 있어야 되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망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대량 등록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열심히 상품 가공을 해서 올리면 다 매출이 나와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사업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거는 그냥 디지털로 바뀐 노가다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노가다, 대량 등록을 디지털 노가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 번째,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일이 지루해서, 세 번째는 폭발적인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번째, 누구나 열심히 하면은 다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노가다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꽤 있기는 합니다. 저도 댓글에서 많이 봤었고, 저희 방에서도 심심찮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자, 그러면 대량 등록은 디지털 노가다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한번 또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게 사실 제일 크긴 해요. 노가다로는 절대 벌 수 없는 돈을 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솔직히 노가다의 우리 노가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도 대학생 때 몇 번 해봤어요. 그 노가다에서 벌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노가다로 막 월 수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하루에 수당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게 일정 수당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게 단순 노동이잖아요. 근데 대량 등록은 어쨌든 노가다로 절대로 갈 수 없는 영역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대량 등록만으로도 월 매출 수십억이신 분들도 있고요. 억대이신 분들도 꽤 있고, 뭐 월 매출 수천만 원 분도, 그러니까 월 매출 수천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은 셀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노가다로 보기에는 올라갈 수 있는 맥시멈이 굉장히 높고 벌 수 있는 돈의 크기도 노가다보다 훨씬 높다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에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노가다는 솔직히 막일이잖아요. 막일은 어떤 거예요? 내일 당장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막일이에요. 근데 대량 등록을 시작하려면은 최소 한 달 정도는 기본기를 다 배워야 됩니다. 프로그램 활용법도 배워야 되고 가공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이것저것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대량 등록이.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마다 수익 차이가 존재한다. 대량 등록이 열심히 꾸준히 오래 하면은 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모델인 건 맞는데 당연히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1년 만에 월 매출 5천을 찍기도 하고 누구는 1년 열심히 했는데 매출이 한 2천밖에 안 나오기도 해요. 만약에 노가다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대량 등록은 당연히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스킬에 따라서 수익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량 등록이 디지털 노가다가 아니라는 하나의 논리 중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른 여러 가지 실제 온라인 판매 방식에 대한 기초 이해를 습득할 수 있다. 한마디로 넥스트 레벨을 위한 어떤 전초기지 같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가다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거를 기업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나요? 취직할 때 그게 스펙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대량 등록은 열심히 했으면은 일단 그 키워드 시장에 대한 이해는 거의 마스터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CS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서 다음에 소수 등록할 때도 분명하게 도움이 됩니다. 광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량 등록은 디지털 노가다는 아니다라는 의견은 첫 번째, 노가다로는 범죄 불가능한 돈을 벌 수 있다. 두 번째는 초기에 배워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세 번째, 사람들마다 수익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온라인 판매로 가는 기초 이해를 습득할 수 있다가 논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멀티파이프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3년 동안 이 대량 등록 사업을 해오고 유튜브도 한 2년 동안 해오면서 저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디지털 노가다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물론 이제 어떤 느낌으로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아니죠. 디지털 노가다는 좀 많이 나간 발언이고 오히려 차라리 진짜 디지털 노가다는 이런 거예요. 뭐 원고 작성 알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디지털 노가다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이 위에 네 가지 것들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원고 알바를 한다고 쳤을 때 그걸로 월 순수익 3천만 원 못 벌고요. 초기에 배워야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수익 차이가 존재하나요? 물론 조금 날 수는 있겠죠. 뭐 타이핑 속도에 따라서 날 수도 있고. 근데 그 수익 차이의 그 바운더리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마치 노가다를 나가도 누구는 뭐 13만 원 받고 뭐 저기 김 반장님은 20만 원 받는 것처럼 딱 그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원고 작성 알바가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포트폴리오가 되기가 어렵기는 하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사실 디지털 노가다는 그쪽 분류가 맞아요. 그런 어떤 원고 작성 알바라던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키보드와 컴퓨터를 이용한 단순 반복 작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디지털 노가다고 대량 등록은 엄연히 사업입니다. 반복 작업이지 단순 반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면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텐데 이 대량 등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상품 가공 작업은 반복적일 뿐이지 절대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단순 반복이면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어떤 사업이냐? 다른 사업에 비해서 노동력이 투자하는 지분이 높은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구글에서 따와가지고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른 수동 등록 사업이 뭐 자본도 들어가고 노동도 들어가고 기술도 필요할 텐데 자본과 기술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대량 등록은 노동력 쪽에 초점이 훨씬 더 많이 맞춰져 있는 사업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정말 내가 프리랜서를 한다, 코딩 개발자다. 그럼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기술이 제일 중요하겠죠. 코딩 기업이면은 노동력도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노동이 주체가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량 등록은 어느 정도의 적당한 기술과 적은 자본과 많은 노동을 쏟아 부어야 되는
구조의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디지털 노가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쪽 영역을 잘 발전을 시킨다면은 대량 등록도 충분히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오신 분들도 있고, 내가 어떻게 계속 개발하고 스킬들을 연마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노동 쪽이 줄어들고 기술 쪽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대량 등록 방 안에서도 코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챗GPT 얘기도 많이 나오고, 상품명 가공을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축이 어떻게 돼요? 노동 쪽이 줄어들면서 기술 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정말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대량 등록의 사업은 디지털 노가다가 그래서 결국에 내가 내 이 대량 등록이라는 사업을 노가다로 만드냐 아니냐는 내가 얼마나 해당 업계에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정이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내가 만약에 어느 일정 수준부터 스킬을 연마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은 디지털 노가다 쪽으로 조금은 기울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이상 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대량 등록을 디지털 노가다로 만들지 않으려면은 여러분이 이 사업을 어떻게 공부해 나가고 해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량 등록을 디지털 노가다로 만들지 않으려면은 첫 번째는 내가 일하는 방식이 6개월 동안 똑같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똑같으면은 이게 진짜 노가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지금 대량 등록을 하고 있다면은 6개월 전의 나의 방식과 지금의 방식이 뭔가 달라야 돼요. 그게 마켓을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든 그 상품을 올릴 때 조건이 달라졌든 혹은 가공하는 방식이 달라졌든 뭔가 달라져야 맞는 거예요. 이게 계속 똑같으면은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정말 내 사업이 예를 들어 노가다 쪽의 영역이 5%고 사업이 95%였다면은 그렇게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할수록 노가다성이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나만의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물론 강의도 하고 전자책도 팔지만 그거는 정석이잖아요. 정석.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제 걸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항상 만들더라고요. 결국 이 업계에서 월 매출 3천이 넘어간 분들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다 자기만의 스킬이 있어요. 자기만의 가공 방식, 자기만의 광고 방식, 자기만의 어떤 마켓 관리 방식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한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출액의 상승 속도가 증가해야 돼요. 예를 들어 당연히 가공을 열심히 하고 상품 등록을 하면 매출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 늘어나는 속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달 100만원, 둘째 달 300만원, 셋째 달 500만원이었어요. 그럼 이게 넷째 달 700, 900, 1100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300, 500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 달은 80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달은 1200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내 실력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매출액의 상승 속도도 보셔야 돼요. 저번 달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겸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온라인 사업 전반 자체에 대한 지식도 같이 늘어나야 돼요. 내가 처음에는 그냥 가공해서 올리는 것밖에 몰랐지만은 나중에 광고도 알게 되고 또 어떤 마켓별 특성도 알게 되고 결국에는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지식들을 넓혀가면서 같은 1만개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 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첫 1, 2년 동안 해야 될 작업이자 일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다섯 번째는 이 곱셈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대량 등록을 정말 기술적으로 잘 다듬어서 한 번에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나는 대량 등록은 어차피 덧셈 사업이니까 대량 등록으로 매출을 꾸준하게 잘 다져놓고 나는 소수 등록으로 매출을 확 키우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대량 등록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팍 올라갈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덧셈의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곱셈을 어떻게 만들지 그걸 대량 내에서 만들지 아니면 대량은 덧셈으로 놔두고 다른 곱셈 모델의 사업 하나 더 추가할지
여러분들이 그거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후자 쪽에 가까운 편이기는 해요. 지금은 제가 사실상 거의 대량 등록 유튜버에 가까워지긴 했는데, 제가 유튜브 이름을 멀티파이프로 지은 이유도 이 사업만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멀티파이프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대량 등록은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이자 제가 지금 넥스트 사업을 꾸준하게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저의 뿌리 사업인 거고, 그 다음 넥스트 사업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는 저는 항상 고민하고 같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내 사업을 노가다로 만드냐 아니냐는 내가 해당 업계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에 내가 내 속한 업계에서 발전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노가다로 느끼게 될 거예요. 뭐 다른 사업 가면 달라질까요? 사입하면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처음에야 내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니까 사입이 달라 보이지, 결국엔 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루틴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새로운 상품 가져오고 발견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사진 찍고 올리고 광고 돌리고, 이 루틴의 무한 반복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발전을 안 한다면은 이것조차도 노가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왜냐면 계속 또 반복이니까. 대량 등록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업계에 속하든 간에 추가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이 없으면은 결국엔 다 노가다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 업계 안에서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량 등록이 디지털 노가다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상으로 대량 등록은 디지털 노가다인가에 대한 저의 답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 1부는 끝났고요. 한 15분 정도 또 간단하게 Q&A를 받아볼게요. 누구님은 100% 디지털 노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최근에 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방식들을 시도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물론 이제 초반부터 그런 걸 저도 권장드리진 않긴 해요. 초반에는 그냥 정석대로 꾸준히 하는 게 매출을 제일 빠르게 올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대량 등록이라는 이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영원히 그것만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매출이 2천이 넘어가고 3천이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개발하면서 같은 개수 내에서 효율을 올리거나 그런 방식들을 분명히 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석들을 하게 된 순간부터는 이게 디지털 노가다라는 생각이 아마 쏙 들어갈 거예요. 안 팔리는 상품을 삭제하고 그대로 다시 재등록하면 어뷰징으로 인정돼서 아니요, 안 받습니다. 공급가 변경은 대처해야죠. 옵션 품절은 저는 굳이 애초에 옵션 상품 잘 안 건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공급가 변경은 당연히 대처해야 됩니다. 그건 마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쿠팡 빼고는 광고 다 돌립니다. 예산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냥 저는 하루 예산 설정을 해요. 하루 예산 설정. 왜냐면 이제 이게 막 몇백만 원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냥 하루에 얼마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예산만 설정합니다. 대표 이미지에 브랜드 성표가 있어도 괜찮냐고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판권이 없다면은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그걸로 문제가 될 확률이 적기는 한데, 있어도 괜찮다에 대한 대답은 노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상품을 어디서 진짜 정식으로 받아온 게 아니라면은. 맞아요. 대량동록이 노가다가 되냐 아니냐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게 맞고, 그리고 솔직히 이게 가공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노가다가 아닙니다. 예. 왜냐면 노가다면요, 첫날부터 돈이 벌려야 돼요. 아시잖아요. 노가다 내일 나가면 내일 일하고 내일 돈 받잖아요. 여러분들 대량동을 시작할 때 돈 벌렸나요? 안 벌렸잖아요. 어지간한 월 200까지 오는데도 대량 등록은 몇 개월 걸립니다. 네, 주로 저는 광고는 CPC만 합니다. 한 10시 20분까지는 제가 질문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을 진행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JMC님, 하루 가공 개수 목표요? 저도 100개를 목표로 했어요. 근데 100개를 항상 다 하지는 못했고, 저도 못하는 날은 50개만 하고 그랬습니다. 허진호님, 좋은 질문이에요. 그 평균 판매 건수로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풀톤은 판매 건수를 다르게 세는데 뭐가 기준인가요? 물론 솔직히 정확히 보려면 주문 건수가 맞기는 해요. 예를 들어 빨주노트 파남보 주문이 한 개씩 들어왔으면 이건 풀토에 7건으로 찍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보통 드립니다. 저는 현재 매출 1100만원인데 쌓이는 걸 못 느껴서 혹시나 역마진일까 확인해봤는데 마진은 30% 잡았으니까 문제 없는 거 있죠? 이건 저한테 물을 게 아니라 저번 7월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을 하셔야죠. 예. 왜냐면 문제가 날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도매처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유세리님이 마진 설정을 실수 없이 잘 했고 공급처가 가격을 크게 안 올렸다, 그럼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걸 확인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공급처 가격 변동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적용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은 이번 12월,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할 때 보세요.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이 얼마나 나는지랑 순수익도 같이 본 다음에 그 퍼센테이지를 계산해보면 돼요. 근데 저는 항상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보면은 그래도 한 20% 가까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광고를 최근에는 막 돌리기 시작해서 20%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광고 없이 할 때는 그래도 20% 이상은 항상 나왔었어요. 100개 가공하는 거요? 시간?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걸려요. 그냥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잘 때까지 해야 100개 나옵니다. 왜냐면 가공만 하는 게 아니라 주문도 넣고 전화도 받고 발주도 넣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야 저는 100개가 나오더라고요. 김태진님, 한번 해보세요. 예, 뭐가 적당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해보시고 실험해보면 돼요. 크게 손해볼 일은 이제 태진님이 스스로 설정하면 되죠. 마켓마다 얼마로 설정해서 내가 가진 예산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제 그런 작업들이 대량 등록을 사업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노가다가 아니라. 퇴근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 도매처가 태그 주면은 쓰기도 하는데 제가 막 그거를 꼼꼼하게 채워서 넣지는 않는 편입니다. 등록할 때는. 혹시 지금 몇 분 정도 들어와 계신가요? 지금이 딱 사람 제일 많을 시간인데 아까 54명이 좀 늘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도 100분 정도는 들어와야 좋은데. 70명이요? 좀 더 분발을 해야겠습니다. 확실히 유튜브를 오랫동안 안 하니까 줄기는 했네요, 인원이.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올 때는 막 190명도 들어오고 했었거든요. 이게 나름 구독자 치고는 정말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제가 조금 더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에서 유익한 정보를 드려야 많이들 들어오실 텐데. 물론 제가 이제는 라이브를 다 유튜브에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라이브를 유튜브에 안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다 올려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라이브 영상을 그대로 올려도 조회수가 항상 1500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제가 현재 중국이랑 인도 이런 데서 OEM 제품을 몇 개 만들고 있는데 그 제 브랜드의 제품이 나오고 런칭이 되면은 나중에 저희 그 대량으로 오래 같이 해왔던 분들께는 몇 개 좀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최명기는 크롤링은 그냥 사이트 긁으려고 하는 거죠. 그 도매처 데이터 딸 때. 키워드 조합 순서 다르게 쓰는 것도 효과가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니엘 쿤님 감사합니다. 라이브 할 힘이 나네요. 그러면 너 꾸준히 해야 많이들 들어오실 것 같아요. 꾸준히 해야. 추천하시는 크롤링 프로그램이요? 제 전자책에 넣어놨습니다. 그 크롤링 프로그램 활용법도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근데 조금 비싸긴 해요. 좀 프로그램이 많이 비싸요. 한 달에 9만원 정도 하는데 초보분들이 건드리기엔 좀 많이 부담되는 가격이긴 하죠. 한 상품을 상품명 A로 가공하시면 전마켓 상품에 다 같이 A로 등록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허지원 스토어 점수가 올라가면 노출도가 올라가나요? 요즘은 아니라는 게 정설이에요. 뭐 정답 진짜 정답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아니다가 좀 이렇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 의견 자체가. DDK님, 대량동원 셀러들의 경우 옥지 광고 돌리면 로아수가 평균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걸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그 평균을 알려면은 제가 모든 대량동원 셀러들의 로아스를 알아야 되는데, 글쎄요, 너무 달라서.
그리고 애초에 그거를 공개하는 사람도 없죠. 자기 로아스 얼마 나왔고 이런 거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일 돌려보시면 알 겁니다. 그 정도가 아마 평균일 거예요. 그냥 잘하시는 분들은 1000%도 나오고 못하시는 분들은 한 200%, 100%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확실한 거는 쿠팡보다는 훨씬 잘 나와요. 쿠팡은 진짜 모아서 100%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 달 100만원씩도 제가 그 광고비를 써봤는데 와, 쉽지 않더라고요. 어지간해서는 안 나와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CPC 돌리는 거로 쿠팡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마켓들 처음 5,000개 기준 어떻게 뚫었냐고요? 그냥 매출 내서 뚫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추가 사업자 낼 때는 이제 가공에도 일으킨 적도 있고 그런데 첫 사업자는 그냥 매출로 뚫었고 나중에 추가 사업자는 좀 부족하면은 그냥 채워 넣고 그랬어요. 광고도 돌리고. 블루윈님 질문은 제가 답을 모르겠어요. 전 모바일 미리 보기 이런 것까지 신경 써본 적이 없어서. 김태진님, 아니요,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퍼님. 이 상품은 정말 안 팔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등록을 하시나요? 네. 혹시 잘나간님이 유통업계에서 짬밥이 굵으신 분이신가요?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죠? 판단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판단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잘 팔릴 것 같다, 안 팔릴 것 같다라는 감은 대량분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 잘 팔릴 것 같다라는 말도 웃긴 게 그거는 잘 파는 사람이 그게 해당되는 거고 예를 들어 봐 엄청 예쁜 무드등이 있어요. 잘 팔릴 것 같아요. 절대 안 팔립니다. 느낌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유통업계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 아니면.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수동 등록의 판매 방식을 다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인스타 광고 이런 것도 안 해보셨을 테고 가구매 트래픽 체험단 하나도 안 해보셨을 테니까 어떤 내 눈에 예뻐 보이는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당장 기준으로는 잘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제품이 잘 팔릴 것 같다, 안 팔릴 것 같다 이거는 이미 온라인에서의 어떤 판매 방식을 다 알고 있는 분들한테 좀 의미가 있는 고민인 거고 특히나 대량 등록에서는 안 팔릴 것 같은 걸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이 정말 쭉쭉 나와요. 이거는 뭐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김태진, 그건 아니에요. 키워드 생각 안 나면은 그만합니다, 그냥. 허진호님, 고단가 카테고리요? 글쎄요, 생활용품보다는 단가 쪽은, 근데 또 다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생활용품도 비싼 건 비싸서 차라리 고단가 카테고리를 딱히 찾기보다는 그냥 중개형 사이트에서 몇천 개 다운 받으신 다음에 가격 높은 것들만 가공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고단가를 하고 싶다면. 슈님, 전 도매처 올려진 그대로만 팝니다. 그거 관리 안 될 거예요. 조혜진님, 지금 상품 400개 정도 올렸는데 2주 전에 주문이 하루 한 건 정도 들어오다가 일주일 넘게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상품 수가 적어서 그렇겠지만 갑자기 주문이 안 들어오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듭니다. 일단 가공을 계속 하는 게 맞을지 다른 걸 체크해야 할지 포인트가 있을지요. 네, 그냥 계속
가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상품 400개 올려서 주문이 한 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 비유를 여러 번 옛날에 드렸었는데, 동전을 2번을 던져서 2번 다 앞면이 나왔어요. 이 말이랑 똑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제가 동전을요 100번 던졌는데 100번 다 앞면이 나왔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막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혜진은 지금 저한테 그런 질문을 주신 거예요. 동전을 2번 던졌는데 2번 다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답변 드릴까요? 2번밖에 안 던졌는데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답변을 드리겠죠. 400개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쭉 안 들어오기도 했다가 어느 2건 들어오기도 했다가, 그래서 한 3000개까지는 올려보셔야 어느 정도 평균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400개 정도면은 진짜 딱 동전 2번 정도입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데니얼 쿤님, 지재건이요?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한 번 또 뭐가 귀찮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냥 별 탈 없이 끝나면은 제대로 문제됐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건데, 만약 이번에 잡힌 게 좀 절 귀찮게 한다면은 최초의 사례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제 주위에서는 엄청 많이 봤죠. 왜냐면 무가공 하시다가 막 그렇게 걸리신 분들도 많고, 태그 막 넣다가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근데 노하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그 상표법 위반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다 해결될 거예요. 한 20분 동안 제가 설명을 거기서 해놔가지고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보다 그거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단가 높은 건 재고별보다 중경이 많은데 고단가 제품들은 중경에서 많이 나오네. 아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질문이 의미가 없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중개형이니 뭐 중개형이 아니니 이런 거는요, 저희 대량 등록 셀러들의 기준이에요. 셀러들의 기준. 근데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오너 클랜에서 온 건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유통 위탁에서 온 건지 알까요, 소비자들이? 모르죠. 그러니 소비자가 모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나누는 기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중개형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간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왜냐면 중개형은 너무 온갖 제품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중개형에서 많이 나간다 이런 말이 애매해요. 차라리 예를 들어 뭐 제품이 300개밖에 없는 도매처다. 그러면 워낙 그 카테고리나 제품들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매처는 잘 나간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개형은 정말 막 50만 개의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중개형이어서 많이 나간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사실. 상품명 가공 관련 전자책이 가르쳐주신 대로 염두에서 올리고 있는데, 시작하는 입장이어서 아이템 스카우트 참고해서 더 고민하는 시간 대비 초기에는 고민하는 시간 줄이고 우선은 수량에 집중하라는 컨셉에 맞춰 구독해놓은 거 취소하고 나중에 스스를 통해 구입자들 키워드 추가 분석 후 아이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블루이님 좀 그 문장을 끊어서 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템 스카우트 안 쓰고 하겠다 이 소린 거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안 쓰셔도. 유료 구독 안 해도 키워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 구독비가 아까운 거라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한 조금 뒤에 2부 세션 내용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자, 2부 세션의 내용은 뭐냐? 대량 등록의 매출이 철밥통 같은 이유는 무엇이냐 도대체. 여러분들 대량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가 대량 등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대량 등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대량 등록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요, 한 달 동안 일을 쉬어도 매출이 안 줄어듭니다. 근데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왜, 이유가 뭐냐, 왜 대량 등록은 다른 뭐 소수 등록과 달리 저번 달 매출이 그대로 나오는 편인 건지, 그거를 좀 디테일하고 수학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대량 등록 처음 시작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보통 많이 그려집니다. 초반에 열심히 막 등록을 할 땐요, 매출이 이렇게 쭉 늘어요. 왜냐면 가공수가 늘어나니까. 상품수가 늘어나면은 매출이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대량 등록의 사업 구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막 쭉쭉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만약에 내가 상품 등록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주문만 넣고 일을 안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매출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조금 막 한 달 뒤에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물론 이제 그 등록을 안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긴 합니다. 왜 우하향을 하냐면 내가 올린 상품들이 단종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상품 숫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우하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초장기 말고 한 중기 정도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한 달 동안 일을 안 했다, 두 달 동안 일을 안 했다, 뭐 세 달 동안 등록을 안 했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대량 등록은 만약에 내가 이번 달 매출이 5천만 원이 나왔다, 근데 내가 1월 동안 뭐 해외를 갔어요. 그러면 1월 달 매출이 얼마가 나올까요? 5천만 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유를, 왜 대량 등록에서 매출이 이렇게 일정하게 꾸준히 나오는 건지를 좀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려보려고 해요. 이 철밥통 매출이 대량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대량이 다른 사업만큼 막 그렇게 폭발적인 J자 커브를 못 그리는 대신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어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들 많이 시작을 하시죠. 저가 처음에 사업을 대량 등록을 정했던 이유도 대량 등록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 파이프를 먼저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을 해보자가 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 계획대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대량 등록에서 매출이 이렇게 일정하게 잘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요,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좀 안 보여서 제가 위로 올려볼게요. 자, 이게 소수 등록이고요, 이게 대량 등록입니다.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 고기가 매출이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기를 잡는 방식을 온라인 판매의 두 가지 방식, 소수 등록과 대량 등록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소수 등록은 말 그대로 내가 한 땀 한 땀 상품을 키워가지고 매출을 내는 형태고요. 대량은 지금 저희가 우리 하는 방식처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상품을 밀어붙이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제가 이 낚시나 물고기 잡는 거에 비유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만약에 정말 프로 낚시꾼이에요. 프로 낚시꾼이면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기의 퀄리티가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실력 좋은 분들은 좋은 고기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실력이 낮은 분들은 5일 내내 매일 바다에 나갔는데도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등락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왜냐면 오늘 아무리 실력 좋은 낚시꾼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은 좋은 고기들이 바다에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번 달 매출은 5천이 나왔다가 이번 달은 1,000만 원밖에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이분들은 정말 그 하나하나의 공을 들이시는 분이니까. 저번 달에 월척이 났는데 이번에 월척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공격 같은 걸 받을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A라는 상품을 잘 팔고 있었는데 이게 신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리뷰가 다 날라갔어요. 그럼 다음 달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폭락을 하겠죠.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무난무난하게 매출을 잘 1000만원 정도 찍고 있었는데 이게 우연히 맘카페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대박 트래픽이 터졌어요. 그럼 다음 달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3억이 찍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소수 등록의 세계입니다. 근데 반대로 대량은 어떨까요? 내가 대량에 나가가지고 그물을 쳐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의 물고기를 잡는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대량 등록의 물고기 잡는 방식으로 봤을 때 어제 잡히는 물고기 양이랑 내일 잡히는 물고기 양이 다를까요, 과연? 거의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제는 이런 월척을 잡아도 오늘은 이 정도 월척을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낚시대가 부러지거나. 근데 이런 방식의 경우에는 진짜 바다 자체가 무슨 뭐 석유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오염되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해서는 어제 잡힌 물고기가 오늘 잡힐 수밖에 없어요. 딱 비슷한 양이 잡히겠죠, 당연히.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대량 등록이 딱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대량 등록이란 사업 방식은 수천 수만 개의 상품을 온라인에 뿌려놓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도 한두 개가 끌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개에서 한 개씩 팔려가면서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등록에서 매출이 흔들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께 한번 퀴즈 들어볼게요. 소수 등록이 아닌 대량 등록에서 갑자기 다음 달 매출이 반토막이 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맞아요. 이 바다의 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대량 등록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마켓의 키워드 검색 로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모든 마켓이 동시에 상품 등록 개수 제한을 지금의 반의 반으로 줄이거나 이러면은 내 고기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생긴다면은. 그래서 대량 등록의 경우에는 나의 문제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은 그 마켓의 엄청난 정책 변화로 인해 매출이 흔들릴 때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저번 달에 나왔던 매출액이 이번 달에도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바다에 있는 고기량이 비슷할 때니까. 그리고 내가 고기를 잡는 방식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소수 등록이 이 개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은 이 대량 등록은 이 바다 자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낚시 실력이 사람마다 엄청 차이가 날 텐데 대량은 그래도 소수 등록에 비해서는 개인 간의 어떤 실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는 벌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완전 천상계라고 하면 또 다르긴 한데 그냥 월 매출 한 500에서 3천만 원 사이? 그분들에서는 그렇게 실력 차이가 많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바다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량은 보통 이런 형태를 떠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잠깐 그만두거나 딴짓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매출이 횡보를 합니다. 근데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조금씩 우양하겠죠. 제품들이 단종이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도매체를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정말 좋은 도매체, 단종이 안 되는 도매체를 썼다면 이게 이렇게 우양할 거고, 내가 정말 운 안 좋게 나쁜 도매체를 만났다. 그래서 단종률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우양을 할 겁니다. 근데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로는 매출 변동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장점이 뭐냐? 매출 변동이 크게 없기 때문에 미래 자금에 대한 기획이 확실해져요. 내가 이번 달 매출이 5천 나왔으니까 다음 달도 5천이 나오겠지라는 이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시도를 할 때도 조금 더 도전적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대량 등록을 할 거라면은 첫 사업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어차피 얘도 할 거고 얘도 할 거야. 그럼 순서를 얘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먼저 하고 얘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많이 그런 매출 등락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얘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둘 다 할 거라면은 얘를 먼저 해서 이런 흔들리지 않는 매출 기반을 먼저 잡아놓고 폭발적인 성장은 여기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다르겠죠. 이런 배가 이런 그 월척을 위한 배가 있을 거고 대량 등록을 위한 어선이 있을 텐데 어선을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어선을 먼저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매출폭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럼 여기서 어차피 고기가 매일 꾸준히 잡히기 때문에 내일 얼마나 고기 잡힐지 대충 각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 얼마를 투자해야 될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지금 매출이 5천만 원이고 순수익이 1천만 원이다. 그럼 이 1천만 원이 다음 달도 나올 거기 때문에 소수 등록에 이번 달은 500 정도 투자해볼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흔들리진 않으니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지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면 얘는 그냥 잘하면 짱이에요. 얘를 잘해버리면 얘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수익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를 잘한다면은 대량 등록을 병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얘를 같이 병행할 생각도 항상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일정 이상의 고기가 안 잡히고 일정 이상의 물고기가 안 잡히기 때문에 얘로 먼저 튼튼하게 잘 쌓아놓고 얘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온라인 판매 매출을 꾸준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매출 성장도 같이 견인을 하는 그런 그림을 저는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래서 대량 등록의 매출이 철밥통인 이유는 뭐다? 우리는 개인의 영향이 아니라 보통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까지 다 완료했고요. 한 2분 정도 이렇게 좀 쉬었다가 마지막 한 20분 정도는 여러분들 그 질문 답변 가볍게 받고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도매체 상품 수량 어느 정도 되시면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래도 500개는 넘기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300개면 한 4일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주기가 짧아져서 아무리 못해도 500개, 보통은 1000개 이상인 데를 선호하기는 해요. 근데 워낙 도매처가 좋으면은 뭐 7, 800개여도 그냥 하긴 합니다. 잠깐만요. 질문이 잘 없네요. 뭐 버퍼링 걸린 건 아니죠? 하도 질문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뭐 한 40분까지 질문 없으시면은 그냥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버퍼링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질문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월파님, 중국 공장은 컨택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직 먼 얘기겠지만 제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줄 공장들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연락하는 걸까요? 원하는 제품을 만드실 거면요, 중국에서 그 연락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장을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그 공장 사람과
그 대면 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사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 박람회가 있죠. 해외 무역 박람회를 가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고, 혹은 뭐 그 안에 도매시장 같은 데에도 제품 같은 거 있을 텐데, 저는 박람회도 갔었고 그냥 시장에 있는 제품 중에 좋아 보인다 싶으면은 그냥 공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공장 전화해가지고 너네 공장 가도 되냐, 그래서 와라 해서 갔습니다. 200km인가 달려서 가서 직접 제품 보고 거기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친해지고 얘기도 좀 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락처 수단 같이 받아서 연락도 같이 하고, 뭐 우리 OEM 계획 있다 그러면 뭐 언제든지 말해라, 보통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무역 박람회가 제일 무난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공장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데다 보니까. 11월 말이면은 제 OEM 제품도 나올 텐데 지금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질문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질문이 줄었다기보다는 그 라이브 인원이 줄어서 그래요. 예. 전에 들어오던 사람의 지금 반절 정도여서 아마 그게 조금 클 거예요. 인원이 줄어든 게. 이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이제 안 했었다 보니까. 상품수 1,500개 정도 올렸고 현재 5대 마켓만 운영 중인데 5대 마켓 제외하고 위메포 팀원 네 나옵니다. 예, 충분히 나와요. 충분히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나옵니다. 박도원님 돌렸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돌렸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제가 강의에 다 넣어놨긴 했는데 돌렸으면 안 돼. 결론만 말씀드리면 돌렸으면 안 돼요. 도매처 상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좋아서 나쁠 건 없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매처를 고르는 데 있어서 1순위가 아닌 건 맞아요. 후순위거든요, 저는 상패가. 근데 좋아서 나쁠 건 없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요. 훨씬 단종률이나 뭐 DB 제공 여부 이런 게 더 중요하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문 이행률이겠죠. 품절률. 가공시 도매처 재고가 100개 이하면 가공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게 계속 재입고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재입고를 안 시키는 도매처라면 저는 안 합니다. 김태진님, 그건 팁이라는 게 전 없다고 봅니다. 네. 내가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을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왜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는 저는 정답이 진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답이 정해진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국가 지원금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운영해서 좋은 회사를 만드느냐는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대표의 어떤 만들려는 회사의 방향성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중소기업은 특히나 이제 직원 수가 10명이 안 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원을 뽑는다는 생각보다는 나와 같이 우리 회사를 같이 키워갈 동료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너무 가진 게 없잖아요. 월급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가 막 의리의리한 것도 아니고, 명함으로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한마디로 모든 악조건이 다 몰려있는 상태인데 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정말 동료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만화 원피스 같은 거 보면은 루피가 막 자기 동료들 이렇게 모으잖아요. 조로도 모으고 상리도 모으고 하는데, 그때 막 의리의리한 배를 가지고 가서 말을 하나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진짜 배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해적왕이 될 거니까
나랑 같이 모험을 하자 이렇게 그냥 대놓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초반에는. 왜냐면 이미 내가 큰 배가 없고 그런데 이미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려면은 정말 같이 가는 동료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을 하지. 초반부터 뭐 나는 사장이고 너는 직원이야 이렇게 가버리면은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아마 초반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게 유일한 팁입니다. 그 유세님이 하신 질문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세님이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 뽑고 월급 400씩 줘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유세님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오랫동안 안 팔린 상품은 노출 순위가 처음 등록했을 때보다 많이 떨어졌을 텐데 삭제 후 재등록해서 최신성 점수를 다시 받아서 노출이 처음 한번 해보세요.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상품 수가 많아지면은 그게 쉽지 않아질 거예요, 점점. 내가 상품 수가 3,000개면 그게 어렵지 않은데 3만 개면 좀 그거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내렸다가 올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수량이 적을 때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수량이 많아졌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KHC님, 네, 신청해야 돼요. 근데 세무사가 있으시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아니면 얘기를 하셔도 돼요. 다니엘쿤님, 이번 달 말에 런칭하시는 브랜드 제품은 어떤 마케팅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볼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해볼 수 있는 마케팅은 다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해본 것도 진짜 많이 해볼 겁니다. 정말. 이미 남들이 안 해본 거를 충분히 많이 해보고 있지만, 앞서 나가기 위한 어떤 마케팅 방법들을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일단. 오프라인 마케팅도 많이 해볼 거고, 라이브 커머스도 해볼 거고, 뭐, 공기관 납품, 나라장터, 조달청 다 해볼 거고, 정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제 능력 안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의외로 대량 등록뿐만 아니라 다들 뭐 그런 사입이나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꽤 보이시네요. 뭐 어떤 엑셀 형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어차피 제 유튜브 채널은 제가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는 채널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세금 신고하실 때 참고하시거나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한테 맡겼습니다. 물론 이제 그
그건 공부했죠. 어떤 세금 관련된 혜택이나 챙겨야 될 것들은 제가 공부를 했는데, 세금 신고하는 거는 이제 다 맡겼죠. 그거를 제가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 대표가 공부해야 될 거는 좀 이렇게 절세하는 방법이나 혹은 그 국가에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 혹은 세제 정책들,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지 세금을 신고하는 거는 세무 대리인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표가. 그거는 좀 많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근데 그것조차도 세무사랑 좀 친해지시면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세무사랑 친해지면 제가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2024년 신년에 1, 2월에 보통 정책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정책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네,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기장 정도는 다 하셔야겠죠. 그리고 좀 이렇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세무사도 전문직인데 기장비만 월 10만 원 주고 막 질문 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당연히 안 좋아하죠. 예. 좀 이렇게 뭐 소득세 이런 것도 다 신청하시고 어쨌든 다 기브앤테이크인 것 같아요. 결국엔 기브앤테이크. 물로 있네. 그쵸. 초반에 좀 아까울 수 있죠. 그 소득세 신고하는 그 대리 비용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한 3, 40은 하니까. 근데 저는 부가세는 혼자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소득세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기는 해요. 저도 부가세는 혼자 신고해 본 적 있거든요. 세무기장 당연히 맡기죠. 매출은 기억은 안 나요. 언제부터 맡겼는지는. 그래도 한 2천은 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평일 저녁에 이렇게 라이브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면은 다 잘 되실 거예요. 그래도 좀 이렇게 쉬고 싶고 그럴 시간인데, 음. 저도 바빠가지고 솔직히 저보다 사업 더 잘하시는 분들 라이브 이런 거 들을 시간이 잘 없거든요. 물론 핑계가 될 때도 있긴 한데 그게 그래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같은 업계를 걸어갔던 사람의 어떤 작은 팁 하나가 몇 달을 아껴주기도 하고 몇 천만 원을 아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대량 등록은 물론 혼자 하는 사업이지만 그 같은 업계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킹이나 나보다 더 앞서갔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작은 팁 같은 것들을 잘 모아두시는 게 좋아요. 음, 민수, 뭐 함부로 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음, 어, 어렵네요. 좀 알바를 해서 돈을 더 모으시든가 아니면은 뭐 부모님 있으시면 좀 부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제 1,500개면은 대출도 안 나올 거거든요. 아마. 블루인님, 세무대리인 음, 그 정 없으시면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예. 저 세무사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어서. 혹시 저희 단톡방에 계시면 저한테 그 프로필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 세무사분 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개 더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프라인 세미나 모임이요? 나중에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번에 한 20분 정도 좀 넘게 오셨을 거예요, 아마. 20분 정도 와서 많이 네트워킹 같은 거 하고 가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A 테스트하고 저 사람이 B 테스트해서 서로 공유하는 거. 그게 아마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업에서. 김태진님, 저도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일일이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또 이제 봤던 분들 얼굴이랑 닉네임이 제가 매칭이 안 돼가지고. 가지아님. 네, 더벅 기장 비용은 보통 비슷비슷해요. 예, 특히 저희는, 그러니까 대량 등록은 저희가 나누는 기준이지, 그냥 세무사들은 업종으로 그냥 판단을 합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온라인 판매자들,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들은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 대량 등록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가공 프로젝트요? 글쎄요. 좀 생각 중이에요. 원래 제가 3차 하고 나서 다시는 안 한다고 했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었거든요. 다음 것도 해달라고. 근데 3차 때는 제가 그거 4차를 하기에는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안 하고 있었던 건데, 고민이에요.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번복하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만약에 4차를 진행한다면 저는 일정 인원이 채워져야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가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10명이 참여하나 20명이 참여하나 30명이 참여하나 제가 쓰는 에너지가 거의 똑같아가지고. 왜냐면 가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한테 엄청 좀 부담과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라, 만약에 다시 한다면 그 인원을 딱 정해놓고 그 인원이 모였을 때만 할 것 같아요. 혹시 대량 문의에서 할인을 원한다면 따로 견적서를 보내시나요? 요구하면 보냅니다. 요구하면 보내줘야죠. 견적서 보내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한번 가공 프로젝트는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뭐죠? 다니엘 쿤님. 그동안 3차 끝난 지가 그래도 한 몇 개월은 지난 것 같은데, 4차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서. 아니면 이름을 바꿀까요? 이름을? 가공 프로젝트 아니라 가공 머시기 이런 식으로. 네, 그건 하나 확실할 것 같아요. 일정 인원이 채워져야만 이번엔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대량 등록이란 사업은, 그러니까 가공 프로젝트를 많은 분들이 왜 기다리시는지는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제 전자책이랑 강의 정도만 들으셔도 매출액을 내는데 부족한 지식은 아니거든요. 그걸로 엄청 천성기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꾸준히만 하면 월 매출 4, 5천원 갈 수 있는 지식이에요. 제 강의나 전자책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가공을
그 집중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그 수량을 못 채우는 게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대량 등록에서 다들 알아요. 이게 내가 지금 2,000개 올려서 매출이 2,000인데 2만 개 올리면은 뭐 얘들아 뭐 2,000개 올려서 매출이 200인데 2만 개 올리면 매출 2, 3천 나오는 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이게 월 매출 한 500만 내봐도 그냥 이건 상품 수량만 늘리면 매출 늘어난다는 거 다 머릿속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못해가지고 항상 이 사업이 어려워지는 건데 그거를 사실 어느 정도 해결해 주던 게 가공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계신 것 같고 물론 중간중간에 저도 이렇게 봐드리고 도와드리는 것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원수를 좀 이렇게 정해놓고 만약 하게 된다면은 항상 그래도 제가 발전은 시키거든요. 제가 1차, 2차, 3차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매번 뭐 하나씩은 발전시켰었어요. 1차 때는 그냥 톡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대충 했었고 2차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기록도 하고 이렇게 했었고 3차 때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제가 그때 3번을 했을 거예요. 아니 오프라인 2번에 줌 1번 이렇게 했었고 맨날 줌에 접속해서 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차를 진행한다면은 그것보다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 같아요. 뭐 지역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든 뭘 하든 해서 어쨌든 그래도 4차인데 발전은 돼야죠. 만약에 한다면 빠르면 12월이나 늦으면 1월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쵸? 대량 등록은 정말 강제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예. 일단은 수량이 늘어야 매출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진행을 한다면 세부적인 그런 것도 제가 뭐 짜보도록 할게요. 대충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건 있는데. 그리고 뭐 기존에 제 강의를 들으셨거나 했던 분들은 또 아마 제가 뭐 할인도 크게 드리고 할 거라. 네. 그러면은 11시가 됐네요.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제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기도 했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많이 못해가지고 이제 기존보다는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내년 초부터는 제가 조금 더 유튜브에 힘을 쏟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바빠가지고 어려운데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영상 3개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뭐 피드를 뽑든지 어떻게든 해서 좀 영상 양을 많이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는 제가 어차피 항상 틀어드려요. 근데 이제 세션 관련된 일반 영상을 먼저 올리고 마지막에 라이브를 제가 올립니다. 그래서 라이브는 아마 다다음 주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화이팅입니다.